먼저 꼴찌 탐구 생활이에요. 드디어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고3 수험생이 되는 첫날이에요. 진짜 고3이네. 꼴찌는 모처럼 일찍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해요. 이젠 슬슬 공부를 해야 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1, 2학년 때 심하게 논 게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대학쯤이야 못 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폭탄 맞은 성적은 선생님 말씀대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수험생이 되었어도 외모를 꾸미는 건 필수예요. 공부에만 파묻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는 것만큼 찌질하게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왁스를 터프하게 쳐발라 머리를 샤방하게 정리해요. 와이셔츠는 배꼽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짧고 타이트하게, 바지는 마치 내 피부의 일부인 양 타이트하게 줄여 입어요. 마이는 어깨뽕을 빼고 등에 주름을 잡아줘요. 그 위에 고딩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등산용 바람막이와 거북이 등껍질처럼 등에 딱 붙는 백팩을 매주면 초절정 간지 고딩으로 변신 성공이에요. 모처럼 지각도 안 하고 일찍 등교해 수업 준비를 해요. 예습이나 할 겸 교과서를 살펴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오한 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나 싶어요. 미치겠네. 그럼 대학에 가면 핵무기 제조법이라도 배우는 건가? 싶은 혼란에 빠져요. 그때 꼴찌의 거시기 프렌들이 다가와 다정하게 말해요. Are you crazy? 어울리지 않는 짓은 달나라에나 가서 하래요. 꼴찌는 폼을 잡고 니들도 고3인데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라는 되지도 않은 충고를 날리다 뒤통수를 얻어맞아요. 자식아, 지금 네가 그거 본다고 대학 가겠니? 친구들은 우정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무릎 꿇은 비겁자라며 꼴찌를 비난해요. 공부를 선택하든지 친구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래요. 난감하기 그지없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친구를 선택하자니 엄마가 울고 공부를 선택하자니 친구가 없어 혼자 밥 먹는 서름이 떠올라요. 쿨하게 친구들을 선택해요.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 번 잃으면 끝이에요. 어차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니 2학기부터 해도 충분할 거라 확신해요. 거시기 친구 녀석들과 전투 말뚝박기로 우정을 쌓아요. 전투 말뚝박기로 디스크라는 고질병을 얻은 친구 녀석도 있지만 웬만해선 끊기가 힘든 중독성이 강한 놀이예요. 말뚝박기가 지겨워지면 책상을 사이에 두고 CD 케이스를 라켓 삼아 신나고 즐거운 미니 탁구도 쳐요. 장난감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놀 수 있어요. 빈 우유곽 하나면 쉬는 시간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유곽을 접어 제기도 차고 박지성으로 빙의해 폭발적인 드리블로 폭풍의 질주를 하며 축구를 해요. 이승엽으로 빙의해 뻥하고 홈런을 터뜨리며 야구도 해요. 하인스워드로 빙의 되면 거친 몸싸움 끝에 멋지게 터치다운을 해낸 뒤 친구와의 뜨거운 포옹도 나눠요. 우유곽 하나로 잠시 멀어질 뻔했던 친구 사이가 다시 끈끈해지는 걸 느껴요. 우유곽은 참 신비하고 유용한 물건이에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모의고사 날이 되었어요. 당당하게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이런 우라질. 분명히 한글로 출제됐음에도 문제조차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나 모르게 언제 배웠나 싶어요. 나만 따돌리고 따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닐까 하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에도 빠져봐요.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인 꼴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꿔요. 이 기회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법과 찍기 실력을 완벽히 몸에 익히기로 결심해요. 잘 살펴보면 정성과 끈기만 있다면 거저먹는 문제도 있어요. 4층 탑을 쌓았을 때 크기가 같은 44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했는데 이 규칙으로 10층 탑을 쌓았을 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일이 모두 그려보는 거예요. 끈기와 약간의 그림 실력만 있으면 20분 안에 해답을 구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주관식도 문제 없어요. 수학의 주관식 답은 -1, 0, 1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입증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답을 분배했다간 패가망신을 하는 수가 있으니 하나로 통일해 적는 게 좋아요. 욕심을 버리고 한 개라도 맞추겠다는 초연한 자세가 필요해요. 나머지 풀지 못한 객관식은 평소에 아끼던 연필이나 지우개를 주사위처럼 만든 후 부드럽게 굴려가며 찍어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의 번호로 몰빵되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아주 균등하게 분배해 찍는 게 바람직한 찍기 방법이에요. 정영돈.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 마이 갓. 500점 만점에 59점이 나왔어요. 이런 점수는 학교 역사상 처음이래요. 선생님께선 아버지가 물려줄 사업이라도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남자를 압박해요. 하늘이 노래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며 그동안의 허랑방탕한 생활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와 동시에 거시기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기세예요. 심지어 점수도 더 잘 나왔어요. 남자를 방심시킨 후 지들은 공부를 한 게 틀림없어요. 저것들이 남자를 견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젠 정말 벼랑 끝까지 밀린 기분이에요.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고 지금이라도 공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실미도 열공 모드에 돌입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남자는 계획표를 짜기 시작해요. 그동안 놀았던 걸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3배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직행해 새벽 2시까지 연장으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복습. 그리고 8시에 등교. 이런 젠장, 취침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획표를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왠지 이 기세라면 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일단 참고서를 구입해야 해요. 같은 시간을 해도 능률이 쑥쑥 오를 수 있는 참고서여야 뒤늦은 공부를 커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다짜고짜 전교 1등놈을 찾아가요. 수학책. 1등놈에게 다가가 쓰고 있는 참고서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다정하게 물어봐요. 그러자 1등놈은 난 단지 교과서 위주로 수업 시간에 열중할 뿐이야 라는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날려대요. 열받은 남자가 허튼 수작 부리면 아구창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겠다 협박하자 사실은 고액과외와 학원에서 추천해준 비밀 참고서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하루에 2시간 자면 다행이래요. 한 2시간 정도 다. 고급 정보를 알아낸 남자는 1등놈이 다니는 학원을 끊고 1등놈이 쓰는 참고서를 몽땅 구입하기로 해요. 참 좋다. 실미도 열공 모드의 첫날이 되었어요. 새로 산 참고서를 보니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뚝박기나 하자는 거시기 친구 녀석들의 제안을 쿨하게 거부하고 예습을 시작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작정 뚫어져라 읽어요. 가베. 허. 30분을 뚫어져라 봐도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해요.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자 졸음이 몰려와요. 자신도 모르게 숙면을 취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건 수업 시간엔 졸음이 미친 듯이 밀려오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현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